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구름 없이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높은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고요. 포항과 영덕에서도 25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 또한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기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에 머물겠고 영덕 26도, 포항이 27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은 올해도 여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마저 어려워 농촌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상추잎 따기가 한창인 영양군 수비면의 비닐하우스 농가. 10여 명이 일해야 하는데도 제때 일손을 구하지 못해 상추잎 따기의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곰치하우스에는 곰치잎이 크게 자랐지만 손도 대지 못합니다. 원래는 이 정도가 정품이에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크니까 다 버려야 돼요, 이거를요. 그래 농가로서는 너무 힘이 들고 죽을 지경이에요. 사과알 속개는 평균 1-20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하루 서너 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새참을 제외하고 일당은 9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만 원 정도 인상됐는데도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처럼 일손이 크게 부족하면서 영양 지역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옵니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인데요. 이달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다음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치고 24일 영양에 도착합니다. 이번에 입국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는 모두 133명으로 2차 사과알 쏟기와 채소, 약초 작업에 투입되고 8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고추 수확에 나섭니다. 제 솔직한 입장에서는 계절 근로자들 빨리 오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일이 많이 밀려 있어요. 사람도 없고 일이 밀렸기 때문에 빨리 가르쳐서 우리가 일손을 빨리 덜어야 되거든요. 또 2차로 다음 달 중에 베트남 계절 근로자 240명이 영양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추진한 영양군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해당 국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최저임금 적용 등 협상까지 끝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한 600명 정도 필요로 합니다만 올해는 한 370명 정도 들어올 계획이라서 앞으로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금지되면서 2년 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추진된 곳은 전국에서 영양과 강원도 양구 홍천 등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협에 시달리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매일 가슴앓이를 하는 이중고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역에서 서울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운행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전국 철도노조 부산본부장과 만나 수서역과 포항역을 오가는 고속철도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항역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최대 28회 운행 중이지만 수서역은 운행되지 않아 서울 강남 지역에 가려는 시민들이 오송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에서 다시 1시간을 허비하는 실정입니다. 경북의 한 지자체가 베트남 유학생을 특정해서 농촌 총각과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과 이주 여성 인권단체는 성차별,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문경시는 외국인 출입국 대행 기간에 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추진 협조문을 발송했습니다.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한다며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조문에는 출산 장려금과 임산부 영유아 지원 시책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출입국 대행 기관은 이 협조문을 SNS에 게시해 홍보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과 인권단체가 지난달 28일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문경 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유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미주 여성 자체에 대한 어떤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나오는 게 아닌가. 베트남 유학생들은 문경시장의 사과와 문경시 공무원에 대한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문경시는 인권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고 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경시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고 출생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역에 청년을 유입시키고자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 좀 많이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분들이 이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처음 자리만 이렇게 이제 만남의 장만 마련해주고.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돌파할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지자체나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결혼을 중매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어떻게 살기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 문경시는 관련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민선 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포항시와 경주시가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포항시의 민선 7기 공약은 총 90개 중 51개 사업이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상태로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과 영일만 4산단 조성, 그린웨이 사업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경주시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경북 콘텐츠진흥원 동남권 센터 설치, 시민 원탁회의 및 사랑방 자담회 운영 등을 포함한 76개 사업의 공약 이행 완료도가 61.3%로 전국 평균 54.12%보다 높게 평가됐습니다. 한편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70곳, 경북은 4곳입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전쟁에 뛰어든 가운데 대구시가 시 자치 예산으로 이건희 미술관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옛 경북도청 자리에 짓겠다면서 땅 소유권을 가진 정부에 터를 내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희 미술관을 너도 나도 자기 지역에 짓겠다며 대구와 경주, 부산, 창원, 진주 등이 나섰습니다. 수도권 유치가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 기사가 나오자 대구시가 초강수를 내밀었습니다. 시 예산으로 옛 경북도청 자리에 지을 테니 땅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에 터 사용에 동의해달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 부지에 건립될 미술관 및 관련 시설의 건축비 약 2,500억 원 전액을 대구 시비와 시민 성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내건 이름은 이건희 헤리티지 센터. 도청 건물 자리에 이건희 미술관을 짓고 그 옆에 이건희 컬렉션의 수장고가 될 보존센터를, 미술관 앞마당 쪽으로는 음악 분수와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희 헤리티지 센터가 들어서면 삼성 상회터와 이건희 생가, 대구 오페라 하우스, 삼성 창조 캠퍼스를 잇는 이건희 로드를 완성해 관광 자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공사기간 4, 5년 동안 건축비 2,500억 원을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7,400여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해마다 방문객이 대구에 쓰고 가는 돈만 1,2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대형 사업 유치 전에 올인하는 사이 기존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척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란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2022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안 돼도 그만, 또 되면은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주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구시는 조만간 유치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과제로 삼아 즉각 법제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한 학습 공간 확충과 교원 증원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변이형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지역에서도 이뤄집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오늘부터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된 검체를 대상으로 영국, 브라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합니다. 이는 전파력이 강한 변이형 바이러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지역 내 유행 파악과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은 인도형, 뉴욕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고요. 포항과 영덕에서도 25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 또한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기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에 머물겠고 영덕 26도, 포항이 27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